시대의 변화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이분이에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외교대학원에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위한 칩스 법안 및 장기 비전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칩스 법안은 뭔지 대부분 아시죠? 미국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 뉴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 생산 시설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세금 지원부터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칩스 법안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셨나요? 대부분 삼성전자가 또는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말지, 중국 공장이 가동을 언제까지 유예를 해줄지, 이런 문제만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홈 바이어스 심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심리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어떠신가?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본인 A씨가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밀려났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도 밀려나고 여전히 일본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만약에 그 일본인 A씨가 미국, 한국, 대만 등의 이런 글로벌 선두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 일본인 A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외국이라서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투자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련하게 주도권을 다 뺏기고 성장성도 부족한 일본 반도체 기업들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칩스 이 지원법 하면은 뉴스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삼성전자 이 하이닉스만 굉장히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걱정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설명드리는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의 칩스 관련된 장기 비전 이 설명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익숙한 이 홈바이어스 심리 꼭 우리나라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심리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미국이 훨씬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이런 섹터 이런 산업 기업들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한번 객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핵심만 추려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초반에 미국 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는 이분이 누굽니까? 시험도 북실북실 나고 혹성 탈출도 약간 좀 닮고 그렇죠. 이분이 링컨 대통령인데 실제로 약간 좀 비슷하죠. 털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패러디 물들이 나올 정도로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대단한 분이시죠. 1860년에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대통령이 됐는데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 국가가 소유한 토지 3만 에이커를 각 주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받은 주들은 토지를 팔든 또는 자기 자산으로 어떻게 하든 주립대학교를 무조건 설립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립대학에서 농업과 농업 관련 기계공학을 교육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 농업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식량을 만들자. 이게 1860년에 링컨 대통령의 전략이었죠. 코넬 대학교, MIT 등등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196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식량 관련 산업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도 늘고 인력도 늘고 굉장히 좋아져요. 자, 그게 이 다음으로 또 이어집니다. 1940년에 미국의 혁명이 어떻게 되냐? 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예요. 이분이 누군지 다들 아시죠?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게 뭐냐? 아인슈타인 박사가 1940년대 때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에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거의 막바지 국면에 됐을 때 핵무기를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쟁이 지지 않는다. 이렇게 직접 아인슈타인 박사가 서한을 보내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링컨 대통령의 식량 안보 보장의 혁명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전쟁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거의 피해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토에서 식량부터 해서 군수물자를 많이 팔아가지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브레튼 우즈 협정 이후부터 세계 기축통화국가가 되고 세계 1위 국가로 발돋움한 그게 바로 초석이 어떻게 보면 이 링컨 대통령이 식량 안보 혁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초강대국의 슈퍼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1940년대 독일과
전쟁을 치르면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이때부터 무기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때 과학자들이 엄청난 기술 개발을 해요. 그래서 핵무기부터 해가지고 뭐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원자력 관련된 엄청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1940년대. 자, 이렇게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꼭 경쟁자가 있죠. 1960년대 누굽니까? 소련이 미국과 냉전해서 미국과 군사력으로 힘을 겨루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주로 또 과학기술로도 힘을 겨루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1960년대 말까지 달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야 된다. 소련보다 반드시 먼저 보내라.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이렇게 달에 먼저 착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막대하게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1960년대는 엔지니어, 과학자, 제조 노동자의 시대가 열렸던 거죠. 자, 그럼 지금 이루어지는 혁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 칩스 법안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칩스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번에 또 다른 이 역사적인 혁명이다. 네, 아부는 역시 이렇게 여기 계신 요 지나 레이몬도 이 상무부 장관처럼 이렇게 떨어야 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겠죠.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분들, 이 혁명을 이루신 분들과 이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봤을 때 얼마나 이 연설을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 칩스 법안이 어떤 거냐? 지금 중국과 첨단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죠. 사실 미국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똑같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그리고 또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보장하려면 반도체에 관련된 이 첨단 기술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자국에서 육성해 나가는 게 핵심이다. 그 칩스 법안이 바로 이 새로운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과 이 핵무기 경쟁을 벌이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그 다음 소련과 우주기술 경쟁을 벌인 이 케네디 대통령 마찬가지로 과학의 시대가 열렸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중국과 반도체 첨단 기술 경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모든 시기에 미국이 누군가와 싸울 때는 막대한 지원금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변화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네, 이번에는 이 반도체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흐름에 올라타야 되겠죠. 당연히. 뭐 이것까지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이 얘기한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장기적인 핵심 흐름을 타고 거기 관련된 산업,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레이몬드 장관은 칩스 관련된 자금 지원 신청을 시작을 하는데, 뭐 요거 뉴스 많이 나오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은 뭐라 그러냐? 글로벌 경쟁은 이제 탱크와 미사일이 아니다. 뭐냐? 기술과 그 반도체 칩에 대해서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다. 그래서 연구, 혁신, 그리고 인력에 투자하는 그 국가가 21세기를 이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960년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로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모여들었고, 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과학과 전기공학, 재료공학부가 막 설립이 되고 여기 엄청난 인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그때 소프트웨어라든가 알고리즘이 아닌 바로 이 제조가 혁신의 원동력이 돼서 반도체 산업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1960년대 미국의 이 반도체 산업 황금기 때문에 1990년대까지 미국의 전 세계 칩 제조 능력은 미국 전체에서 37%가 생산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2023년 지금은 12%로 생산 능력이 급락했고, 여기에 대만의 TSMC가 전 세계의 최첨단 칩의 거의 92%가량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미국이 많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특히 칩 제조 능력에 대해서요. 2001년에는 미국에 30만 명의 반도체 근로자가 있었는데 2023년 현재 10만 명으로 3분의 1가량의 근로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3배나 더 크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된 이런 산업 그리고 근로자들은 확실히 더 둔화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위기의식을 벌써 얘기를 하는 거죠. 극초음속 무기부터 드론, 인공위성, 이게 미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데 이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해외 칩의 생산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특히 예로 들어서 202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죠. 그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가격인데 30%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뭐냐? 바로 칩 공급이 부족해져서 미국에서 생산을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어떠냐? 반대로 글로벌 생산 용량의 80% 이상의 칩을 생산하고 있고 점유율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향후 언젠간 따라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칩 생산 관련된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그래서 미국의 목표는 뭐냐? 첨단 로직 팹 칩을 만드는 이 대규모 클러스터를 2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공급업체, 에코시스템, R&D 시설, 인프라 등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고 패키징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그리고 미국 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 인센티브에 일단 390억 달러를 할당했고 추가 할당을 더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은 제조에만 관심을 기울이냐? 아니죠. 내셔널 세미컨덕트 테크놀로지 센터 NSTC를 설립을 하겠다. 이거는 뭐냐? 아이디어와 인재를 생성하는, 즉 R&D 이런 기술 개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 분야에서도 지금도 뭐 이미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설계, 연구 이런 것들은 미국이 최강인데 110억 달러를 더 투자해서 미국이 더 강해지겠다 이 소리예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생산할 때 비용, 연구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생산 비용 뭐 거의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가만 투자를 하냐? 칩스4 아메리카 민간 자금도 투자 자금을 확보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민간에서 한 5천억 달러는 더 확보를 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려면 반도체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강조를 하는데 케네디가 달 착륙 미션을 발표 후 10년간 어떻게 됐냐? 물리학자가 3배 늘어났고 공학 박사가 4배 늘어났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칩스 법안이 발표되고 어떻게 돼야 되냐? 10년간 공학, 반도체 졸업생을 3배 정도 더 증가시켜 달라고 대학에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력이 진짜 많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 생태계에 참여할 미국인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일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업체와 협력해서 졸업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그 핵심 인력들을 뽑아 오겠다는 거고 그리고 팹의 60% 직원은 사실 대학 졸업장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등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10만 개 이상의 반도체 관련 인원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마련을 해 나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미국인으로 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이 지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장기 비전은 뭐냐?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 즉 칩스 법안으로 강화시키려는 것은 미국이 강대국으로 미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는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요인이다. 이거는 꼭 할 거다 이거죠. 반도체 관련 연구, 개발, 제조 인력을 대학과 이 학교에서 길러내겠다. 단기 비전을 이 연설을 통해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딱 봐도 뭡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미국의 반도체 비전과 관련된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의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겠죠. 아니면 뭐 TSMC라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처럼 이렇게 미래 비전과 연관된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렇게 일개 기업이 아닌 국가적인 비전 사업은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진로를 생각한다. 그럼 미국의 이 반도체 관련 이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취직이 아주 잘 되겠죠. 특히 우리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개 기업의 비전도 우리가 똑같은 고수와 초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비전을 들었을 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보자와 고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난 2016년에 삼성전자가 기업 경영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지만 삼성전자가 이 바이오 산업 있죠? 이거를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관련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경영 전략 많이 나왔습니다. 초보자 투자자들은 이거 들으면 그냥 넘겨요. 아, 뭐 그렇구나. 넘기는데 고수들은 어떡하냐? 삼성의 미래 핵심 전략이면 반드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거의 한 10만원까지 5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뭐 쭉 가겠죠.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건 초보고 고수분들은 쭉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보시더라고요. 다음으로 2019년의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미는 게 뭐죠? 파운드리예요. 이 세이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비전에 대한 얘기인데 TSMC는
파운드리 생태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생태계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IP, DM, EDM, 디자인, 버추얼 디자인 파트너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 오늘 다 설명드리긴 뭐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키우겠다는 게 세이프예요. 자, 그러면 이게 파운드리 관련 생태계를 삼성과 함께하는 기업들 장기적으로 주가도 그렇고 기업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자, 이런 일개 기업의 비전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이는데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의 이런 연설을 듣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걱정하고 이럴 게 아니라 시각을 넓히고 그리고 홈 바이어스, 즉 우리가 익숙한 것만 투자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이런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시각으로 이제는 이제 미국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장기 비전에 맞게 투자와 기회를 찾으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는 말로만 떼었는데 말로만 떼우지 않죠. 리액션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이고 매주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서는 각 산업의 사이클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영상에서는 하기 힘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